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한 해 2,254만 톤. 당장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 쓰레기 매립이 금지됩니다. 서울 시내가 쓰레기로 뒤덮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쓰레기 대란. 하지만 이를 해결할 소각장 건설은 주민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사 반대, 절대 반대입니다. 어차피 갈등은 어디다 정하든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각장 확충. 해법은 없는 걸까요? 소각장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갈등의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서울시 마포구청.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도 소각장 반대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시작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 시설, 즉 생활 폐기물 소각장 부지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최종 평가해서 이 마포 자원회수 부지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마포를 비롯해 강남과 노원, 양천 4개 구에 자원회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규 자원회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마포 자원회수 시설의 용량을 늘리고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자원회수 시설을 새롭게 만든다고 보지 마시고 용량을 늘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앤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아마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마포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마포구청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엔 당황하고 그다음엔 분노했죠.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는 750톤 소각장이 이미 지어져서 17년 동안 가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각장이 새로 지어진다 해도 저희 쪽이 선정이 돼서 저희 쪽에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양은 3,200여 톤입니다. 이 중 2,200여 톤은 서울시 4개 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1,000여 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매립지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정부는 쓰레기 직매립 대신 소각을 해답으로 내놨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소각 후 남는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3년 후부터 1,000톤을 더 소각할 수 있는 신규 자원회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2019년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자원회수 시설 입지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자치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상암동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마포구 부지는 300m 이내에 주거세대가 없고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돼 있어 별도의 도시계획이나 토지 취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각열을 지역 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는데요. 문제는 마포구에 이미 750톤 용량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2035년에 철거하고 1,000톤의 신규 시설은 2027년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시설이 철거되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서울시 쓰레기 절반을 마포구에서 처리하는 셈이 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마포에 소각장을 지을 때 저희 주민들을 설득한 가장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191 소각장을 하겠다. 우리 국거를 우리가 태우겠다는데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기피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분담을 해야죠. 서로 분담을 하고 어느 한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규 후보지를 선정할 때 기존 시설에 대한 배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서울시는 환경 기초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평가 시 감점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면적은 한정돼 있지만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 우리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기초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9개 구청이 지금 환경 기초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 시설이 있는 지역은 워낙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감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만 감점된 게 아니고 후보지 5곳 중에서 4곳이 동시에 감점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2035년에 기존 소각시설을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35년에 철거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 말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좀 받아주시고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50톤은 나중에 해결을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750톤, 즉 기존 시설 그 부분은 어디 다른 데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내놔야 된다. 자원회수 시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태운다는 행위는 불완전 연소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온에서도 완전히 물질을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 과정의 물질들, 2차 오염 물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특히나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인체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것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서울시는 청소차 전용 출입로를 지하화하고 첨단 오염 방지 시설로 유해 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기존 자원회수 시설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을까요? 8개 자치구의 생활 폐기물이 모이는 강남 자원회수 시설. 2001년부터 연간 25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크레인으로 집어 위에서 떨어뜨려 잘게 부수는 하봉 작업을 합니다. 쓰레기는 소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은 전기 생산과 인근 지역 난방, 주민 편의시설의 온수 등에 사용됩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을 자원회수 시설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을까요? 950도 이상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재합성도 방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연수가스 처리 설비를 거쳐서 각종 분진,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러한 그 오염 물질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굴뚝 자동 측정 장치에 의해서 오염 물질을 측정을 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대형 전광판에도 그 현황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는 0.1 나노그램. 측정 결과 이곳 굴뚝에서는 평균 0.001 나노그램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반경 300m 이내 주거지의 경우 환경 영향이나 주민 건강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3년씩 6단계까지 현재 조사를 이행을 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혈액중 다이옥신 상태가 일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1단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대기 중에서 농도가 건강 피해를 야기할 정도로 급격히 높아지거나 고농도로
소각장 주변에서 확인된 바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영양 권역이 300m 반경 이내로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이 300m 이내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50톤이라는 이미 굉장히 큰 보일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소각장이 있는 옆에 더 큰 1000톤짜리의 소각 시설을 짓는다면 이 두 가지의 가중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틀림없이 서울시에서는 예측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각장 갈등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 역시 광역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하지만 대부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각시설과의 공존, 그 해답을 찾아 충남 아산에 위치한 환경과학공원을 찾았습니다. 연중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유리온실에 40여 종의 곤충을 직접 살펴보고 만져볼 수 있는 생태곤충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인근 아이들의 단골 견학 장소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사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이 있는데요. 소각장 굴뚝은 전망대로 꾸미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은 공원 내 모든 시설의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면 뭐 지저분할 줄 알았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환경도 좋고 애들도 많이 오고 앞에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 몰랐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소각장 시설을 만들기까지 10여 년의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에서 입지를 선정하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건데요. 기피 시설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해서 오히려 지역의 랜드마크화하고 관광 시설로서 그 소각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그 비전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오히려 공모를 받았어요. 주민들을 모시고 그 환경 시설들을 견학을 거의 60회 가까이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당시 3개 마을 이상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시에서 선정을 통해서 바로 이곳 배미동에 아산환경과학공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공개와 소통, 그리고 확실한 보상이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한 세탁공장,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 업체에서 대량 발생한 빨래를 세탁하는 곳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가 무상 공급되는 마을 기업인데요. 남는 폐열을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아이템을 좀 내달라고 그래갖고 가장 접근하기가 좋았던 게 세탁소여서 세탁공장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온수와 증기를 무상 공급받아 연간 1억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데요. 수익은 다양한 마을 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최대한 편익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아마 지역 주민들도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아마 편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치는 쓰레기 처리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 매립지 포화에 대해 고민했고 우리와 비슷한 소각장 갈등을 겪었는데요. 여전히 폐기물의 10% 이상을 소각 없이 땅에 묻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직매립 비율을 현저히 낮춘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곳은 일본 오사카시입니다. 이곳 시민들은 소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ない方がありがたいですよね。やっぱりできれば、やっぱりあるとちょっといろいろと支障をきたすかなとは思いますね。
なるほど。もしね、今住んでるお母さんの隣にね、本当に近くに焼却場が作らないといけないんだよ。本音はどうですか？やっぱり嫌なのは嫌ですね。本音は嫌なんだ。本音は嫌。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렇다면 오사카시의 6개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오사카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마이시마. 운동 경기장과 공원, 호텔 등이 자리한 섬 입구에 알록달록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외관, 마치 놀이공원처럼 보이는데요.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길게 이어진 복도를 지나면 거대한 통유리 벽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통유리 너머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데요. 오사카 전역에 쓰레기를 실은 수거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이곳은 9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더럽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찾아오고 싶은 공간,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건데요. ゴミの焼却工場といいますと、やはり、迷惑施設という位置づけでずっと来てたかと思いますので、やはり工場を建設する地域の住民の方々には、ゴミの収集車が周辺を走ったりしますし、工場からも焼却処理の排ガスが出たりということで、やはり反対の意見はありましたし、工場の中にはですね、裁判にまで至った経過もあります。その焼却工場のマイナスイメージをできるだけ払拭させるという意味で、景観に配慮をするとともに、やはり明るくて緑豊かな建物にしてはどうかということで、オーストリアのデザイナーでありますフリーデンスライヒ・フンデルトバッサーさんにデザインの方をお願いいたしました。 건립 당시 막대한 건축 비용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로 전력을 생산해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해 관람객이 18,000여 명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일본 초등학생들의 환경교육 필수 코스로 실제 쓰레기의 처리 과정과 새로운 에너지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ゴミの量ですね。このゴミの量を見て非常にやっぱりびっくりされます。こんだけのゴミ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非常にびっくりされ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我々がこんだけのゴミ出してる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皆さんにお伝えしながら、このゴミをやはりこのゴミというのはやっぱり我々人間が作って出したものなので、いろんな韓国の方でも議論があるとは思いますが、この議論をですね一度いろいろみんなでゴミについて考えるいい機会というふうに捉えてですね、そういうゴミ自分たちが出したゴミについて、ゆっくり考えていただくいい機会に な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오사카시의 또 다른 지역, 도심 한가운데 굴뚝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원, 병원 등 주거지와도 바로 맞닿아 있는 이곳은 바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わりかしきちんとしてくれてるから何も問題ないし。じゃあ匂いとか音とかあんまり。音は全然みんなスムーズに生活できてる。できちっと職員もしてるし、大阪市はねきちっとしてるからわりかしだからそういう面では安全。そんなに気にはならないですね。でこんな公園があって私はいいと思いますけど。
まだ実害が一つもなかったんで考えてないですよ。 인근 주민들은 악취나 유해물질 배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는 26년간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소각장 측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焼却工場はどうしてもいわゆるゴミを扱う場所ですから見ていただいたら分かる通りゴミが溢れてます。で毎日の掃除は欠かさずに職員は一生懸命頑張ってやっていますし周辺の清掃活動なんかもやって、できるだけイメージアップにつながるような活動をしています。 이곳 역시 소각 폐열을 전기 생산과 난방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焼却炉のボイラーから出てきてる蒸気を外部へ送るための設備です。ちょっと手を当てていただくと分かるんですが、ほんのり暖かい110度ぐらいの温度な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方から蒸気を出し配管しまして、このカルバートをずっと通しまして地下ですねを通して向こうにある温水プールという施設があるんですけど、そちらの方の熱源として送ら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소각장 건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온수풀장을 조성했는데요. 설계부터 폐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로 소각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감추고 외면하기보다 쓰레기 처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모두 함께 쓰레기 문제를 고민했는데요. 그 결과 소각량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もともと大阪市内全体で発生するゴミの量は年間で約300万トンありました。で、分別をお願いをしたりとか、ゴミをできるだけ少なくしていただくような協力を市民に依頼をしまして、今現在では年間で約90万トンにまで減っております。市民の皆さんの協力をいただいて、ようやく90万トンまで減らすことができました。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도 태울 곳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늘어나는 한 우리 주변 소각장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소각할 물건들을 꺼내놓고 보면 반 이상이 그러니까 소각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나와요. 젖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 뭐 철근, 스티로폼 이거 태우면 다 유해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냥 막 태우는 거죠. 일단 쓰레기 배출을 줄일 생각을 해야죠. 이러한 노력은 우리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기 이러한 정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혐오 기피 시설 혹은 지역 이기주의 이런 양극단의 시선으로는 문제를 풀기 힘듭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소각이 좀 더 확대되어지고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면 소각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의 반입 비용과 같은 것들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특히나 주변 영향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에 대한 혜택이 지금보다 월등히 좀 강화된 상태에서 소각에 대한 정책들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반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